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한 주간의 마감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이 주 초반 때부터 해서 장 후반인 오늘 금요일장까지 상당히 많은 일출 동안 빨간불이 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주봉 상태로 봤을 때 지난 이 2, 3주 동안에 하락했던 것들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점 인식이 되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종목 차별화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 차별화에서 어떤 섹터가 더 강한 섹터인지를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 내용 보셨겠지만은 대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우선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은 이 지수를 더 높이 올려가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수가 옆으로 가는 그런 형태에 대한 시장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지수 민감주에 대한 종목들 움직임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강할 텐데요. 이 모습들 주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쪽에서 대체로 모든 종목들이 등락이 좀 크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판에 이제 플러스 유지되면서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요. 오르는 종목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요. 떨어지는 종목도 크게 내려가지 않는 그런 형태로 시장 마감하다 보니까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저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일부 종목들하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시장이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업종별 투자자 이 등락 크기를 보여드렸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섹터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 지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분명히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네, 거래소 지수. 우선은 이번 주에 바닥을 크게 확인했다는 것이 눈여겨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거래소에 있는 차트들의 흐름들이 대형주 차트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소형주에 대한 흐름들이 더 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소형주 지수 차트가 코스피 내에서도 상승 탄력이 제일 컸었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대형주로 지수의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중소형주가 더 탄력적인 모습들 확인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코스닥의 시장의 흐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등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렸을 때 코스닥 쪽에서 코스닥 IT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코스닥 IT 종합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지수 대비해서 상승력 탄력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코스닥 IT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소형주가 강한 상태에서 IT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체적인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코스닥 미드 300 종목들을 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크기, 탄력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으로 계속 풀어가야겠구나. 그럼 중소형주가 이야기가 풀린다는 거는요. 업종 산업 대표주들의 움직임 동향 살피는 것보다는 어떤 일정한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 혹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테마주에 대한 흐름들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눈높이는 이렇게 맞춰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적인 부분들은 어느 섹터에서 강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단연코 강한 섹터는 5G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기조가 오전장에 강했다가 오후장에서 좀 안정되는 지수의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전장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오후장에서는 상승폭을 얼마만큼 반납하거나 혹은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을 얼만큼 유지하느냐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5G에 대한 소식이 좋아지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승에 대한 유지 각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상승하고 난 다음에 반납하는 형태로 지수가 흘러갔다라면은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하는 유지, 그러니까 이 힘이 계속 유지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에 대한 소식은 계속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테마 섹터라든지 아니면 업종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이 업종 섹터를 보기 위한 이슈가 얼마만큼 지속되는지가 중요하다. 5G에 대해서는 이 화웨이에 대한 통신 장비 반사 이익, 또 IT 종목들에 대한 반사 이익,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건네드렸었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5G 가입자가 국내에서 100만 가입자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자에 대한 수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전국망을 위한 통신 장비주, 그러니까 기지국 설치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큰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회자되었고 특히나 올해 되면서 더 큰 상승세가 나왔다 보니까 5G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죠. 그 안에서 선두그룹, 후발그룹을 나뉘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종목들 구분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 통신주들을 이야기했을 때요. 이 5G를 얘기했을 때 통신주가 아니라 통신 장비를 보자. 통신주가 투자하는 통신 장비 회사들을 보자고 했습니다. SK텔레콤을 이야기하면서 KMW, KT를 이야기하면서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그들 종목들이 또 강했는데요. 자, KMW가 오늘까지 해서 주가 상승률이 사실 올 연초 대비해서 벌써 5배 가까이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각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진입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존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기술적인 대응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냐? 단기 상승 각도에 대한 부분들 너무 키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황색 이동평균선,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좀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빨간색 이동평균선, 22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4월달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11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매매 대응하시면 상당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투자자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우선은 KMW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제가 항상 거론해드렸던 오이솔루션 이와 같은 종목들은 상승 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후발주 종목들, 파이와 경협화를 가지고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 대체 종목으로 보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솔리드라든지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와서 오름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제가 5월 달에 와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가격적으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7,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 구간 근처까지 대체적으로 거의 100% 가깝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후발주로 또 이야기 드렸던 이들 종목들까지 주가 상승률이 너무나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진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물론 이제 이 종목을 제 이야기 듣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여전히 추세를 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5G에 대한 수혜주 찾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신규로 보셔야 되는 분들은요. KMW, 이노와리어스 같이 통신 장비 회사들, 그 다음에 화이와 경협을 부리는 이 종목들 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5G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성장성으로 해서 뉴스가 계속 나올 텐데요. 이제는요 5G를 활용한 산업을 보셔야 돼요. 자, 5G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5G를 상용한다라면은 5G의 궁극적 목표 산업을 보셨을 때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들 종목들 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오늘 장에서 이들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 보도록 하죠. 자, 로보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5G에 대한 이 활용이 가능한 산업으로 눈을 옮겨가셔야 된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로봇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늘 장에서도 뉴스가 조금 나왔지만은 5G를 활용한 정부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G를 활용 가능한 산업으로 후발주를 찾아가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종목들 보신다면은 주가 차트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그간 로봇에 대한 정책 기자감이 올라왔던 것들을 상승폭으로 반납하고 이제 되돌리는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시기에도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휴린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되돌아오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로봇도 주가 차트가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5G를 찾는다, 5G를 활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넘겨가셔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칩스의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돌아서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5G를 활용한 다음 산업 준비를 이제부터 하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의 전환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5G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한
다음 산업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섹터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에서 역시나 또 회자되었던 거는 돼지 열병에 대한 종목들이었습니다. 돼지 열병에 관련해서 이 고려 시멘트 그리고 또 백강 소재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석회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장, 그리고 또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 돼지 열병에 대한 기본적인 수혜주로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육계, 수산, 그 다음에 방역. 근데 사료 관련된 종목들은 정부 정책이 같이 나오고 있죠. 사료 관련된 종목들로 눈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것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 시멘트라든지 백강 소재, 이 생석회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요. 석회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되긴 하지만은 석회에 대한 부분들을 무한정으로 계속 공급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요청이 되면은 그만큼만 수요가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 대한 특별 관리가 이어졌다는 것이 오늘 특징적인 뉴스였고요. 이 돼지 열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료 관련된 종목들 보자라는 거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이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멕시코와의 추가적인 관세 전쟁 부분들이 완화되었다라는 것이 시장의 이슈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수요일에 나왔던 이슈이긴 하지만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제기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로 해서 시장의 저점이 찾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슈는 단기적인 호재가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하는 하방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종목에 찾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가지 전략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지수가 저점을 확인했다. 그러면 저점에 대한 인식이 큰 업종군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저점 인식 과정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저점 인식이 빨라질 수 있는 저점에 대한 인식이 커졌을 때 기대되는 업종군들, 그러니까 이 산업재로 본다면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업종을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 이 부분들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저점 인식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자,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멕시코에 대한 관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까지 해소되는 기대감이냐? 이보다는 멕시코에 대한 분쟁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측면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불확실성 남아서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 옆으로 가는 지수에서는 이슈적인 모멘텀이 계속 회자되는 개별주 순환매가 될 수 있다. 자, 이야기 드리는 미국과 중국의 개별 기업의 때리기,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슈 모멘텀, 히토류라든지 이와 같이 개별주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 자, 근데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재무장관 회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주요 국가들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방향성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미국 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뉴스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대신에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투트랙으로 봐야 된다는 것. 단기적인 것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점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